네, 수능특강 독서지문 인문예술 그 파트네요. 포토리얼리즘 이 부분 이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문 전반적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그죠? 전반적인 또 개괄을 한번 볼게요. 그죠?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토리얼리즘이라는 얘기인데 좀 뭐 사진이란 얘기고 그죠? 리얼리즘 뭐 사진 찍으면 당연히 리얼리즘인데 그죠? 리얼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뭐 그냥 그대로를 표현한다 이런 거죠. 추상화 이런 것들이 어떤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추상화는 뭐 이렇게 없는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런 게 리얼리즘이다, 그죠? 레알, 그죠? 팩트 뭐 이런 거겠죠. 이건 이제 뭐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르네상스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이건 뭐 고대 그리스가 있고 중세 시작 그 다음에 다시 르네상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에 있던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 중심 그죠. 뭐 다비드상 이래가지고 뭐 사람의 어떤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오면서 인간보다는 이제 뭐 좀 신의 개념, 이렇게 신학 뭐 이런 거죠, 그죠. 중세 철학 뭐 이런 거죠,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중세 철학, 신에 대한 인간 중심보다는 어떤 뭐 신에 대한 얘기였다가 다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죠. 이게 르네상스인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회화는 여전히 뭐 사실적 재현, 그 르네상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를 표현한다, 그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어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였죠, 그죠? 트렌드였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가 등장해버리니까 그 뭐 그림으로는 어림도 없죠. 카메라는 완전히 똑같이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리얼리즘이란 게 좀 세트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요런 거 그죠. 추상의 느낌이 이제 다시 또 좀 선호를 하게 되더라. 트렌드가 되더라. 근데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표현했다. 추상이 말이죠. 추상이.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추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뭐 사실적 재현, 사진도 뭐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지 않았나 할 수 있겠지만 뭐 본문의 어떤 뭐 구문으로 그죠? 의역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뭐 우리의 어떤 시각 사진을 딱 찍었다, 그죠? 사진 딱 찍었는데 그 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랑 아니면 뭐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랑 다르다. 응? 시각적 경험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이때 당시 이렇게 눈이 부시게 뭐가 뭐 이렇게 후레쉬가 팍 터져가지고 그죠? 눈이 부시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 응? 이것도 시각적 경험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눈에 뭐 질환이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점들이 빠바바바박 찍혀 있다. 이것도 시각적 경험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사고라든지 뭐 그 당시의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뭐 사물로만 보지 않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인간의 시각적인 경험을 표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추상이랑 같은 개념이겠네요, 그죠? 추상이랑 같은 표현. 인간의 어떤 시각적 경험을 표현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한 게 뭔데? 추상회화. 모더니즘 예술. 뭐 모더니즘 예술은 뭐 백남준 뭐 비디오 아트처럼 TV 막 쌓아가지고 그죠? 막 TV 틀어가지고 막 TV 뭐 나오고 있고 막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시각적 경험. 뭐 실질적으로 그 삶의 자연에 있지 않은 어떤 이상한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다 추구했는데 다시 이제 구상회화를 선호하게 되더라. 구상회화란가 무엇인가 그죠? 뭔가 구상회화 그죠? 그거는 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실적 어떤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추상적인 게 들어가지 않고 사실적 재현을 그대로 들어간 거 구상회화라 하는데 이걸 다시 선호하게 됐다. 그죠? 이제 추상에서 다시 리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리얼이라기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이미 등장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제 포토리얼리즘이 됐다. 그렇게 등장을 했다. 뭐 그런 거네요. 첫 번째 문단은 그런 거고, 두 번째 문단. 근데 포토리얼리즘의 어떤 특징이 나오겠죠. 포토리얼리즘은 사진과 밀접 관계되어 있다. 그죠? 포토라는 게 말이 있죠. 그리고 카메라의 눈을 활용해서 뭐 사진을 이용한다. 그죠?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사진을 찍는데, 뭐 어떤 뭘 사진을 딱 찍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었다.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일상의 어떤 그냥 보통 자연에 있는 보통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장면을 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포토리얼리즘이다. 그냥 띡 찍어가지고 이제 뭐 모든 사진이 전부 다 예술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때 예술이 된다.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 사진 걸 이용해서 그리는 게 그게 예술이냐, 그죠? 예술 작품이냐라고 이제 묻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리얼리즘의 완성은 어떤 인간의 몫이다. 그러니까 뭐 리얼리즘이라는 게 단순히 모든 걸 그대로 찍는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대로 그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예술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요소가 들어간다. 그게 뭐냐? 화가의 어떤 창의적 능력이 들어가고 현실의 어떤 재구성하고 현실을 재구성하고 그죠? 뭐 시점이 좀 다양하게 다시점 요소가 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리얼리즘이다. 응?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진 그 찍는 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뭐 현실을 재구성하고 뭐 새롭게 보고 그 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걸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말이죠. 본문에 있는 거 보면은 사진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어떤 뭐 다른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러니까 막 사람의 얼굴을 막 너무 크게 딱 해가지고 뭔지 못 알아보게 되는데 그죠? 그 사람의 얼굴이었고 였는데 그런 것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인 거지. 그냥 뭐 모든 사진 찍는다고 그게 예술이 아니다. 그죠?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죠. 그죠? 예를 한번 볼까요? 사진. 이런 것처럼 포토리얼리즘이 어떤 예술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뭐 에스테스가 나오는데 그죠? 본문이 나옵니다. 작가 의식 기법과 작법을 쫓아 뭐 그린 것이다. 이거 그린 거래요. 사진이 아니고 아니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랍니다. 사진을 찍고 이걸 캔버스에다가 투사하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진 하나가 있을 거고 또 뭐 이렇게 사진 하나 이거 두 개를 겹쳐 놓은 느낌이네요. 그죠? 여기 갈라지는 느낌이 보이죠? 보이나요? 그걸 이제 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도를 일직선인데 이게 꺾여 있죠. 이쪽 부분에. 그죠? 뽀샵, 그죠? 뽀샵 처리된 느낌이죠. 그죠? 꺾여 있는 처리. 그죠? 이렇게 이제 왜곡된 느낌. 그 사진을 인데 이걸 좀 특이하게 바뀌었죠. 바꿔갖고 그린 거죠. 언뜻 보면 사진 같아 보이지만 빌딩 앞에 도로의 꺾임을 보게 되면 현실을 변형하여 그죠? 표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토리얼리즘이다. 그죠? 모든 걸 그대로 표현하는 어떤 리얼리즘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변형이나 어떤 재구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게 이제 포토리얼리즘이다. 그게 이제 뭐 3단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주목한다. 그렇죠? 일상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계속 이 얘기죠. 리얼리즘이 왜 예술이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네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주목해가지고 어떤 기념비적 성격.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일상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념비적인 성격이다, 그죠? 기념비적인 성격. 그러니까 뭐 의미를 부여한다 그 얘기네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삶의 어떤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무심코 넘어왔던 어떤 일상의 어떤 사진들이, 예? 일상의 어떤 사진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그죠? 어떤 가치가 생긴다. 뭐 이런 거네요.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포토리얼리즘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 그게 예술이다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문제도 관련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이런 걸 설명했는데, 그죠? 실제와 똑같이 그려있는 회화, 그죠?는 원본에 또 복제문이 있는 어떤 거, 시뮬라르크다. 파생 실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배경이 있으면은 그걸 딱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시뮬라르크랍니다. 이게 이제 파생 실제다라는 거죠. 파생 실제. 이게 실제고, 이거 파생 실제라는 거죠. 그림 그려놓은 거를. 실제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뭐 사실성, 그죠? 하이퍼 리얼리티, 이게 파생 실제가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그린 거죠. 사진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가 파생 실제로 전환된다, 그죠?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데,
시뮬라르크의 개념, 이거 파생실제, 요거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이랍니다. 플라톤이 뭡니까? 이데아론이죠, 이데아론. 그러니까 어떤 돌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에 이게 실제가 아니고 그냥 형상일 뿐인 거죠. 형상일 뿐이고 실질적인 어떤 이데아는 그 안에 있는 거죠.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복제물이다, 그죠? 플라톤은 그러니까 그 시뮬라르크를 실제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다가 이제 이걸 보고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상의 것이다. 그것도 가상의 것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의 어떤 원형의 어떤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데아가 있고 그걸 복제해가지고 어떤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돌이 있고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이데아, 그죠? 있다라는 건데 그걸 또 그대로 뺏긴 거니까, 그죠? 그걸 또 복제한 거니까, 그죠? 완전히 짜가라고 생각하겠죠, 플라톤은. 그죠? 플라톤은 현실은 그 세계의 원형인 일단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 완전히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진짜고 이거를 현실 또 이게 더 복제가 된 거고, 그걸 또 현실 다시 또 그림 회화로 그리겠으니까 이게 또 복제네요. 복제네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답니다. 플라톤이 보기에는. 그렇죠. 플라톤은 뭐 이데아가 중심이죠. 모든 게 이데아가 있고, 그러니까 형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이래야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그죠? 보드리아르는, 그죠? 독립된 정체를 가진다. 새로운 개체다. 현대는 정체를 가진 개체. 또한 실제의 원본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또 그대로 베낀 이 어떤 뭐 파생 실제도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실제다. 다른 실체이자 어떤 원본이다. 계속 뭐 그 얘기죠. 그게 뭐 왜 이런 논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생 실제도 실제다, 그죠? 뭐 예술이다. 계속 그걸 하는 거죠. 봅시다.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 거니까 하여튼 뭐 이 정도만 봐도 그냥 내용이 다 끝난 거고, 그죠? 꼼꼼히 책 읽은 분들은 이까지만 봐도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르네상스 이후에, 그죠? 르네상스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죠?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 회화를 자연을 비추는 어떤 거울에 비유했다. 회화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사실적 재현 핵심이죠. 을 회화의 근본이다. 회화는 왜 그리냐? 사실적 재현하려고 그게 그린다 라는 거였고,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 카메라가 등장했죠. 이게 핵심이죠.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됐죠. 완전히 똑같이 찍어버리니까. 회화의 목적도 이제 모사, 재현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다. 요 표현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어떤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적 경험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삼각형,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시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들도 그죠. 추상화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시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리얼의 어떤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반대 개념,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통해 한 어떤 주관적인 표현,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죠. 눈이 갑자기 막 커지고, 그죠. 얼굴을 그리는데 눈이 이렇게 커지고 코가 아주 작고 입이 아주 작고, 그죠.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사람을 그려도. 이것도 뭐 시각적 경험이다, 그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주관적으로 그린다. 것을 표현이 강조되면서 물체의 어떤 형태 재현을 중시하는 구상회화, 그죠? 구상회화는 그죠? 재현하는 거, 그죠? 여기 태색이 되고 추상회화가 등장할 수 있던 것이었다. 이 문장에서는 구상회화의 뜻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구상회화는 물체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구나. 리얼리즘이구나. 그죠?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요때는 초현실주의, 그죠? 팝 아티스트,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정교한 기법의 구상회화를 극복해낸 실천적 미술운동. 그러니까 이것도 뭐 리얼이랑 다르게, 그죠? 모더니즘 예술도 초현실주의, 그죠?
팝 아티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리얼리즘과 다르게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다 라는 거. 실천적 미술 운동, 그죠? 정교한 기법, 구상회화와 다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평가되며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추세에도 정작 회화를 감상하는 대중들은 뭐 이게 추상회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다음 모더니즘에서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정교하게 표현되는 구상회화를 선호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뭐 봤을 때는 야 똑같이 그린 거 보고 야 똑같이 그렸는데 대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상하게 뭐 여기다 막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를 보고 야, 대단히 잘 그렸다고 생각 안 하고 뭐 초등학생들이 그렸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죠. 그다음에 일부 작가들도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유놀이에 불과하다. 그죠? 구상회화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추상화를 조금 낮게 보는 거죠. 생각이나 뭐 사상 이런 것들, 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중한테는 좀 안 어울린다, 그죠? 그래가지고 구상회화로 회화하는 어떤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다시 또 리얼로 돌아가는구나. 한동안 또 유행했다가 다시 또 리얼로 돌아가는구나.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포토리얼리즘, 그죠? 사진을 바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예술적 경향. 그러니까 사진을 바탕으로, 이것도 뭐 리얼리즘인데 사진을 바탕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구상회화는에 대한 어떤 지향을 보여준다. 결국 구상회화로 다시 돌아갔구나, 그죠? 그러니까 뭐 맨 처음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다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추상화에서 다시 또 리얼리즘으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보겠네요, 그죠? 여기 뭐 첫 번째 문단의 어떤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 사실적 재현을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추상화로 다시 또 그죠? 조금 돌아오게 되고 이게 다시 구상회화 리얼로 다시 돌아왔다. 그거겠네요, 그죠? 요거겠네요. 포토 리얼리즘의 어떤 등장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포토리얼리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과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사진과 밀접. 그죠? 포토니까. 인상주의자 모네, 인상주의자입니다. 나는 눈일 뿐이다. 이 순간 인간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데 반해.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의존해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눈이랍니다. 자기는 눈이랍니다.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죠? 카메라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물이 있고, 그죠?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카메라가 있는 거죠. 카메라 렌즈가 있고. 이 카메라를 거쳐서 이렇게 온다, 그죠? 뭐 그 말이죠. 뭐 괜히 말만 어렵게 해놨지 뭐 별 내용이 없는 거죠. 뭐 예술 지문 다 그렇습니다만, 의존하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눈으로 의존했다. 실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 이게 이제 이렇게 투사하는 거죠. 영상기 이런 게 투사해가지고 여기다 딱 나타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터를 딱 쏘면은 칠판처럼 이렇게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이 그려질 거고, 그럼 거기 상을 보고 이제 그림을 따라 똑같이 그리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활용했다. 이거 저거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상의 것들을 탐구하도록 하고, 어떤 뭐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리면서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이랬구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사람을 그리면서 옷이 이런 거였네, 뭐 구두가 이런 거였네, 뭐 이런 것들, 그죠?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그 사진을 갖다가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껌 판매기, 구두와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또 특정 신체 부위, 어떤 물성, 그죠? 물질의 성질, 이런 것들을 부위를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다 보면 사진을 갖다가 똑같이 그리다 보면 구두에 일반적으로 사진만 봤을 때는 구두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리다 보니까 구두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구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뭐 그런 뜻이 있겠네요, 그죠? 미국의 화가이자 뭐 작가인 클로스라는 사람이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죠? 머리카락, 모공, 그 솜털, 미세한 주름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낯선 세계에 있던 사물처럼 묘사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인데 이걸 좀 낯설게 표현했다. 작가가 어떤 뭐 뭔가 창의력이 들어가 있죠. 어떤 작가의 어떤 창의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그린 그림을 초상화가 아니라 머리 헤드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렸으니까 이걸 야 이거 뭐 어떤 사람의 인물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다 그냥 이렇게 부르고 사진은 한편의 시처럼 신비로움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가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포토리얼리즘은 어떤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뭐 그게 되겠죠. 일상적인 어떤 소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게 어떤 예였고, 그죠? 포토리얼리즘의 어떤 특징?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기법. 사진을 활용해서 포토리얼리즘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알려줬다. 어떻게 그린다? 뭐 어떤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두 번째 문단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토리얼리즘의 어떤 특징이겠네요. 아까 맨 처음에 등장이었고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사진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작품이냐, 그죠? 이런 반문이 생기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사진 그거 똑같이 뺏기는 거 그게 무슨 그 예술이냐라고 하는데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뺏기는 과정에서 어떤 창의력이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리얼리스트들이 뭐 진짜냐 가짜인지는 그죠. 그렇게 걔들이 주장을 한답니다. 화가가 사진을 뭐 참조한다고 할지라도 회화의 어떤 선, 공간, 또 움직임 등 어떤 대한 분석과 표현은 화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죠? 화가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뺏긴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선을 그리고 뭐 연필로 그리고 굵은 선을 쓸까, 파란 선을 쓸까, 아니면 색깔을 어떻게 넣을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리는 거 아니죠, 그죠?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뭐 직접 그려보면 그렇게 되죠. 무슨 색깔로 할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다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이며, 창조적인 어떤 능력도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색을 쓸까, 아니면 어떻게 그릴까, 무슨 펜으로 할까, 아니면 어떤 유화로 그릴까, 수채화로 그릴까, 뭐 이런 것들도 창조적 능력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얘들이. 실제로 포토 리얼리스트 인 더 블랙웰 이 사람들은 나는 사진기가 아니다, 똑같이 찍는 게 아니다, 그죠? 아니고 에스테스 이 사람도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나의 경험이 들어있고 나의 어떤 뭐 창의력이 들어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테스. 아까 그 그림 있었죠. 건물이 뭐 사진 두 개 합쳐가지고 삐딱하게 그려놓은 거. 이렇게 뭐 창의력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얘들이 주장을 한답니다. 실제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모습하지 않고 변형을 가하여 현실을 재구성한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구성을 한다, 창의력이 들어간다, 뭐 계속 그 얘기. 그렇죠? 에스테스는 전통 회화의 리얼리즘에서 추가했던 원근법을 활용하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참조하여 다시점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회화의 어떤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했다. 아까 봤죠, 그죠? 아까 그림 있었죠. 아까 그 문제의 어떤 그림 보면 이렇게 다시점, 이 시점, 요 건물을 바라보는 시점이 이게 건물을 바라보는 시점이 한 개는 이렇게 돼 있고 한 개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잘려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뽀샵 처리한 것처럼 이게 있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꺾여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점을 좀 다양하게 다시점적인 요소, 다시점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하는 거. 회화의 어떤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해냈다. 회화의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해냈다. 그죠? 현실적이지 않죠? 그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해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의력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없는 장면. 아까 그 그림 본 거죠. 이렇게 그림 있고 건물이 있고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되는데 꺾여가지고 그죠? 여기 또 다른 어떤 그림이 있고 죠. 다른 시점으로 보는 어떤 그 건물. 이걸 한 화표에 담아내요. 평범한 일상을 새롭고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그렇죠? 평범한 일상을 좀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보죠. 다시점으로 못 보잖아요. 우리가 서서 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런 것들이 조금 새로운 어떤 표현의 방식이 되는 거, 표현이 된 거죠. 새롭게. 이거 3문단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포토리얼리즘이 계속 특징이죠. 예술이냐? 에 대한 물음에 인간의 몫이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들어간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에스테스 아까 그림 있었죠. 그것처럼 뭔가 좀 평범한 일상을 어떤 새로운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재구성을 했다. 그죠? 비현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는데 원근법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데 그죠?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조작이나 아니면 뭐 재구성을 했다. 그래갖고 창조적 능력이 들어가게 됐다.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어떤 포토리얼리즘이다. 오케이. 맞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죠. 그 포토리얼리즘은 예술의 어떤 가치가 있다. 계속 그 얘기. 마지막 문단, 4문단 봅시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나 프로젝터와 같은 기술 장비를 회화에 도입했지만, 그들이 어떤 과학기술 문명이나 현대 산업사회를 찬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뭐 그린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현대 산업사회나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찬미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다. 그들은 포토리얼리즘 작품을 통해서 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렇죠? 그냥 뭐 단순히 뭐 평범한 모습을 그냥 표현하고자 한 거지. 거기에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한다 이래갖고 현대 산업 사회가 좋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어떤 의도를 깐 게 아니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정치적, 사회적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죠? 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만 관심을 두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 일상적인 모습 이런 데만 어떤 관심을 뒀답니다.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이라든지 건물을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건 아니라. 대중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해서 이런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을 했다. 그들은 주인공으로 삼은 것인데, 그죠?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거죠. 포토리얼리즘에 의해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런 장면인데도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진 찍은 것처럼 일상적인 장면을 찍은 사진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거기에 기념비적인 성격을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진이 딱 찍힌 거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됩니다. 여기서 어떤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네요. 그죠? 기록으로서 오래도록 현존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리얼리즘, 그때 상황, 그거를 사진으로 찍듯이,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해 놓듯이, 그죠? 기록으로 보존이 된다. 또 그런 의미를 또 가지게 되는 거죠. 뭐 60년대 서울, 뭐 이런 것들도, 그죠? 리얼리즘,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다 리얼리즘 되는 거고, 그것도 다 어떤 예술이라든지 어떤 일적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아까 그 에스테스 그린 것처럼 다시점으로 그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못 보죠.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이죠. 바로 일상의 정시된 시간 속에서 영원히 현존하게 함으로써, 이거 뭐 사진을 찍는 행위든 그림을 그리는 행위든 전부 다 시간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니까 평범한 삶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이거 뭐 평범한 삶이 지니는 어떤 가치,
이거를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떤 뭐 포토리얼리즘의 어떤 뭐 어떤 뭐 의의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좋다 좋다 계속 그 얘기네요. 그죠? 포토리얼리즘이 뭐 좋다 좋다 예술이다 뭐 계속 그 얘기. 봅시다. 이것도 네 번째 문단의 어떤 핵심 내용이 뭘까요? 포토리얼리스트들은 뭐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다. 그죠?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고 거기에 어떤 뭐 기념비적인 성격을 어떤 주입해가지고 그죠? 그 부여를 해서 뭐 평범한 삶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그죠?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평범한 삶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계속 그 얘기였죠. 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상성을 기념비적인 어떤 성격으로 성화시켰다. 어떤 일상에 어떤 뭐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뭐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어렵지 않은 예술 문학이죠. 예술이 뜨게 되면 상당히 쉬운 게 되네요. 그죠? 예술 지문이 나오게 되면.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지문으로 더 넘어가겠습니다.